신일 현관 앞에 신발. 새벽 공기가 차갑게 깔린 마당에서 윤정자는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낙엽은 가볍게 밀려나갔고 흙먼지는 낮은 바람을 타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강아지 별이가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였어요. 별이의 입에는 낡은 남자 신발 한 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죽은 수년을 버틴 듯 갈라져 있었고 굽은 비스듬히 달아 있었죠. 정자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묻어난 진흙은 눅눅했고 오래된 비 냄새가 미약하게 남아 있었어요. 안창을 젖혀보자 흐릿한 글씨가 비쳤습니다. 장윤수. 그녀의 심장이 아주 잠깐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별아, 이걸 어디서 주웠니? 정자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별이는 꼬리를 두어 번 흔들었어요. 별이는 곧장 담장 밖 골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자는 현관에 앉아 손수건으로 신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굽의 방향, 끈에 묶인 자국, 가죽의 주름이 눈에 익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신던 구두와 닮았지만 그 구두는 장례 뒤 정리했었죠. 그녀는 턱을 굳힌 채 안창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바느질 선 사이에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핀셋으로 살짝 꺼내자 젖은 종이에 연필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정자에게 나중에 꼭 전해줘. 정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장 하나에 세월이 겹쳐 올라왔고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 흰 천을 펴고 신발을 올려놓자 색이 더 낡아 보였습니다. 벽식의 초침은 분명하게 움직였고 부엌 창으로 아침 햇빛이 스며들었죠. 윤수 씨 정말 당신 건가요? 속삭임은 아주 작았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별이는 식탁 아래 누워 눈을 깜빡이며 주인을 올려다봤어요. 정자는 뒷문을 열고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신발이 온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별아, 어디서 난 거니? 보여줄래요? 그녀가 말하자 별이는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자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신발을 천에 싸들었습니다. 골목에는 이른 장보기가 시작됐고 바퀴 달린 손수레가 먼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별이는 코를 낮게 대고 냄새를 쫓았습니다. 정자는 한 발씩 따라가며 벽돌 틈, 배수구, 전봇대 그림자를 차례로 확인했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머릿속은 분주했습니다. 종이 조각의 문장, 이름표, 다른 굽이 한 장소를 가리키는 듯했죠. 골목 끝, 폐가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 별이가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습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어둠은 아직 사람의 발길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남편의 흔적. 정자는 폐가 앞에 서서 신발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안창 모서리에는 바늘 끝 같은 자국이 일정하게 반복돼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가죽 먼지를 털어내고 끈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 식탁용 투명 테이프로 임시 고정했죠. 글씨는 번졌지만 정자에게라는 호칭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태를 잊지 않으려는 습관이 자연스레 움직였어요. 문득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원하던 날 병실 앞 창고 정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병원 측이 서둘러 창고 물품을 외부 컨테이너로 옮겼다는 말이 있었죠. 정자는 이마를 살짝 만지며 숨을 고르고 결심을 정리했습니다. 별아, 내일 병원터에 가봅시다. 그녀의 말에 별이는 낮게 컹 하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자는 전화기를 들어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옛 병원 유품을 임시 보관한 창고가 있다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오래된 기록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일부 유품이 컨테이너로 옮겨졌고 관리인께 열쇠가 있습니다. 정자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메모지에 주소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남편 유품 상자를 꺼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진집, 여행지도, 낡은 영수증, 소형 라디오가 차례로 나왔죠. 마지막 칸에서 신혼여행 사진이 미끄러져 나왔고 남편의 구두가 그 사진 속에서 선명히 빛났습니다. 다른 군 모양이 똑같네요. 그녀는 사진 속 구두의 바깥쪽 마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별이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다시 식탁 아래로 몸을 말았어요. 정자는 남편 이름표가 있는 오래된 열쇠를 한 개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어쩌면 내일 만날 상자가 이 열쇠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창밖에서는 초승달이 낮게 걸렸고 부엌의 시계는 밤을 향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천으로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심장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박자마다 과거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윤수 씨, 내일은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문장은 기도처럼 가볍게 공기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신삼창고의 비밀. 다음 날 오전 정자는 별이의 목줄을 단단히 채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봄바람은 옅었고 길가의 유채꽃은 낮게 흔들렸습니다. 버스는 한 번의 굴곡을 지나 오래된 병원터 앞에 멈췄어요. 컨테이너 창고는 회색 철판으로 둘러져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 관리실이 붙어 있었죠. 관리인은 명부를 확인하더니 말없이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유품 표시는 상자 겉면에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냉기와 종이 냄새가 함께 밀려나왔고 먼지 입자가 빗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금속 선반에 박스들이 층층이 놓여 있었고 라벨에는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죠. 세 번째 선반 가운데 칸에서 그녀는 익숙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환자 장윤수. 정자는 상자를 바닥으로 내리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위에는 얇은 수첩, 그 아래로 우편물이 몇 장 겹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노란 종이에 쌓인 신발 한 짝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가죽색과 굽의 다름이 어제의 신발과 한 몸처럼 맞아 보였죠. 신발 밑창에는 작은 숫자 203이 눌려 있었고 정자는 그 숫자를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짧은 문장들이 한 페이지마다 이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창문에 비친 그 사람의 어깨. 걸음이 느려도 발끝은 같은 곳을 향한다. 글씨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문장 끝마다 숨을 고르는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정자는 수첩과 신발을 가방에 넣고 주변 상자를 훑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더는 남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반 번호와 위치를 메모하고 창고 문을 닫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철판에 반사돼 눈이 잠시 시렸습니다. 별이는 주인을 보더니 꼬리를 크게 흔들었죠. 정자는 관리인에게 열쇠를 돌려주고 짧게 물었습니다. 이 상자들 얼마나 더 보관하시나요? 기한이 지나면 처리합니다. 필요한 건 가져가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손가방 속 신발의 무게가 오늘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묵직했습니다. 신 사짝을 맞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자는 식탁 위에 흰 천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의 신발과 오늘 가져온 신발을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굽의 라인, 끈 구멍의 위치, 텀박질 자국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미세한 솔로 가죽 틈을 살살 쓸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안창을 들어 올리자 얇은 종이가 바람결에 들썩였죠. 작게 접힌 쪽지가 깔창 밑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못한 걸 별이가 대신하겠지. 정자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한 번 읽었습니다. 그래요, 별아. 내 덕분이네요. 별이는 식탁 옆에서 한 바퀴를 돌아 조용히 눕고 코끝으로 신발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정자는 쪽지를 별이의 목줄 안감에 안전핀으로 고정했습니다. 혹시 또 길을 기억해 줄지 몰라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별이는 즉시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낮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공기는 따뜻했어요. 별이는 골목 끝까지 나갔다가 잠깐 서성이더니 왔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자는 천에 싼 신발 한 켤레를 품에 안고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의 그림자가 짧아졌다가 늘어났고 담장 너머 목련 꽃잎이 바람에 흩어졌죠. 별이는 익숙한 듯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오래전에 둘이 나란히 걸었던 산책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핸드백 속 수첩을 만지작이며 속도를 맞췄습니다. 오르막을 지나자 작은 쉼터와 낡은 벤치가 나타났습니다. 벤치의 손잡이에는 칠이 벗겨져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죠. 정자는 신발을 벤치 위에 올리고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두 짝이 곧게 서자 마치 빈 주인에게 서서 인사하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호흡을 고르고 손바닥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윤수 씨, 이제 마쳤습니다. 기다리던 자리로 돌아왔네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고 햇빛은 벤치 끝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별이는 한참을 벤치 밑을 킁킁대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조심히 들어 가슴께에 안았습니다. 다음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고 길은 집을 향해 부드럽게 기울어졌습니다. 신 오남편의 마지막 길. 해가 기울 무렵 별이는 마치 약속된 길을 기억한다는 듯 앞장섰습니다. 오솔길 초입에는 오래전 두 사람이 세워둔 작은 표지판이 아직 남아 있었죠. 표지판의 페인트는 바랬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수와 정자의 길. 정자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고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별이는 벤치 아래로 파고들어 앞발로 흙을 살살 걷어냈어요. 얕은 깊이에서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젖었지만 단단했고 못질 자국이 가지런했습니다. 정자가 상자를 열자 얇은 편지 한 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서는 건조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다시 만나자. 별이가 길을 기억할 거야. 글씨는 익숙했고 문장 사이에는 숨을 고른 흔적이 뚜렷했어요. 정자는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눈동자는 잔잔했습니다. 별이는 작업을 멈추고 그녀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해가 숲 사이로 떨어지며 오솔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죠. 정자는 신발 한 짝을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단단히 덮었습니다. 흙을 고르게 덮은 뒤 손바닥으로 가볍게 다져주었습니다. 바람은 더 부드러워졌고 저녁새가 짧게 울었습니다. 신 6하루의 끝.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현관 신발장 위에 남은 신발 한 짝을 올려놓았습니다. 옆에는 결혼식 사진이 세워져 있었고 작은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어요. 그녀는 신발끈을 곧게 빼서 다시 묶고 가죽 표면을 천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별이는 현관 앞에 웅크려 앉아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정자는 촛불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촛불은 짧게 떨리더니 길게 타올랐습니다. 부엌 시계가 9번 울리고 빗소리는 더 가늘어졌어요. 정자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꺼풀을 조심스레 내려앉혔습니다. 깊은 잠결에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아니었고 아주 부드러운 마찰음이었죠. 정자는 꿈속에서 흰 복도를 걸어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윤수는 새 구두를 신고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창문을 건드린 빗줄기가 살짝 굵어졌습니다. 정자는 눈을 떴고 방 안은 어둡지만 따뜻했습니다. 별이는 머리를 들어 주인을 확인하더니 다시 눈을 감았죠. 정자는 신발장 위 실루엣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담요를 끌어당겼습니다. 하루는 고르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신칠 새벽의 방문자. 새벽 공기가 맑아질 무렵 별이가 짧게 짖으며 현관문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별이가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물고 들어왔어요. 상자 안에는 새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은 부드럽고 밑창은 아직 바닥을 모르는 듯 반들거렸습니다. 신발 속에서 작은 쪽지가 한 장 나왔습니다. 다시 걸으세요. 정자는 미소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들어 발등에 얹어보고 무게를 가늠했어요. 균형이 좋고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크게 흔들며 현관 밖으로 두어 걸음 나갔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나가보죠. 정자는 외투를 걸치고 새 신발의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문턱을 넘자 맑은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길바닥의 물기는 밤새 말랐고 하늘은 옅은 빛으로 바뀌고 있었죠. 별이는 보폭을 천천히 맞췄고 정자는 어제와 같은 산책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 신발은 바닥과 부드럽게 인사를 나눴고 발걸음은 자연스레 길어졌습니다. 오솔길 입구에서 그녀는 잠깐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 창문에 걸린 커튼이 햇빛을 받아 누렇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별이와 함께 숲 냄새가 나는 길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8 에필로그. 시간은 며칠을 건너 계절의 모서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매일 같은 시각 산책을 나섰고 마을 사람들은 익숙한 인사를 건넸어요. 현관 선반에는 남편의 신발 한 짝과 새 신발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을 틈 없이 그녀의 손길이 자주 스쳤고 가죽은 은은한 빛을 머금었죠. 별이는 그 앞에 엎드려 눈을 반쯤 감은 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날 정자는 길 중간의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숲에서 내려온 바람이 이마를 식혀주었고 먼 데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무릎 위 두 손을 포개고 길 끝을 바라봤습니다. 발밑 흙은 부드럽고 발자국은 어제보다 한 뼘 더 멀리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정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길 우리 둘 이름으로 계속 걸을게요. 햇빛이 잎사귀 사이로 부서져 내려왔고 그림자는 천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숲 바깥으로 나가는 길에는 4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고 그 발자국은 바람 속에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